네, 일본 나가노현 온타케 산에서 화산이 분출해서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12시쯤에 발생한 건데 요즘 일본도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정상에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분출 당시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분출 이후의 사진은 더 처참합니다. 이 산이 화산재로 온통 다 덮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집이 있던 곳이었나 이렇게 추정만 할 뿐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곳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대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구조대만 컬러로, 이 흑백 사진에 구조대만 컬러로 인쇄를 한 것 같은 모습이죠. 화산재로 뒤덮인 산을 구조대가 뚫고 들어가서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회색빛 화산재를 뚫고 구조 작업하는 것도 힘겨워 보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또 다른 화산도 분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국제부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국제부 신호기자,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긴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신호기자, 이 분화라고 그러죠. 이제 화산 폭발이 아니고 이제 일본 온타케산 3,067m인데 토요일 오전 11시 53분에 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온타케산은 일본 중부 지방에 있는 산인데 편백나무로 유명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아름다운 산 꼽자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네. 주말을 맞아서 가을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이 많았는데 그제 낮 11시 53분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산재가 분출됐습니다. 예. 지금 보는 화면은 그 화산 분화 당시에 등산객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인데요. 예. 처음에는 분화구 근처에만 이렇게 화산재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다가 화산재 확산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산 아래 지역까지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등산객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촬영된 화면도 떨리면서 어두워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화재 현장 속에 들어간 것처럼 앞을 보기도 어려워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화면을 촬영한 분의 다급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どうすれこの家具見た方がいいやばいねこれ下がるもっと避難小屋どこにある避難小屋どこあそこだあそこ行く移動しましょう 예, 등산객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물을 정도로 지금 당황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대피할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상 부근에 있던 등산객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네. 정상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화산이 분화하면서 갑자기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하니까 그 산 아래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 산장이나 인근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네. 하지만 31명이 사망 또는 심폐정지 상태로 집계됐고 네. 40명이 중경상 그리고 행방불명도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는 4명이고 그 시신이 아직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심폐정지 상태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사람이 27명인데 사실상 사망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자 45명 가운데서는 일부 사망이나 부상자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자 수는 최대 110여 명 그리고 최소로 잡아도 70여 명으로 이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예. 화산 분화 직후에 그 유독가스가 많이 퍼져서 어제 오후 2시에 시신 수습과 그 구조 활동이 중단됐다가 오늘 아침 7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분출물은 최대 2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규모가 큰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전 예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산에 오른 등산객들이 많아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홍태긴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 워낙 화산도 많고 네. 이제 지진도 많고 그래서 평소에 이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전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해서 곳곳에 지진계와 이 화산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예. 특별히 이 화산이 발생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계뿐만 아니라 경사계 그리고 우리가 변형율계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 기본 원리는 이제 화산이 분출하기 전에 땅의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지진계로 탐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산 정상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이 관측이 되는데 이런 것을 경사계나 변형율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화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화산 분화에서 나타나는 마그마가 팽창을 해서 화산 돔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분화한 게 아니라 이 지각 내에 갇혀있던 굉장히 압력이 높은 증기들이 일시에 지각을 뚫고 나오면서 발생한 현상으로서 예. 이 지진이 한 80여 회 관측이 된 바가 있지만 기타 이제 변형이 되거나 이 지표가 부풀어 오는 현상은 관측이 되지 않아서 화산이 이렇게 분화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예측을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화산 쇠설료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일단 정혜훈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잿빛 구름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산 아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옵니다.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으면서 눈앞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화산 쇠설류입니다. 쇠설류는 용암과 암석 파편, 화산가스가 한 덩어리가 돼 시속 130에서 180km로 빠르게 주변을 덮칩니다. 따라서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화산 폭발에서 용암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꼽힙니다. 쇠설류의 온도도 500에서 700도에 달해 나무에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생물은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재가 코로 들어가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돼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화산 피해는 화산 주변에 이제 사람이 얼마큼 몰려 있었느냐 이런 데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70%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산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폼페이에서 발굴된 시신들이 모두 웅크린 채 발견되는 것도 화재류의 뜨거운 열기 때문입니다. 화재류 다음으로 위험한 현상은 분출물들이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화산성 홍수인 라하르. 경사면을 따라 시속 100km로 흐르기 때문에 주변을 휩쓸어 버립니다. 특히 기존 분화구에 고여있는 물이 많을수록 위협은 더 커집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예, 지금 뭐 쇠설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온도가 뭐 500도, 700도 정도 네. 되고 화산재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쇠설류의 그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화산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예. 폭발과 함께 이제 공중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쇄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스와 그 암석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량이 커서 화산재는 위로 올라가는 데 반해서 이것들은 산 경사면을 타고 아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경사부가 이제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좀 더 빠르게 흐르는 현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속도가 최고 우리가 제트기의 속도와 같은 시속 700km에 이르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온도로는 이제 1000도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동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화쇄류가 근처만 지나가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그런 그 화셀인데, 예. 근데 지금 온타케 산에서 분화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낮 12시 조금 전에 네. 이제 화산이 분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만 이틀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산 구름의 양은 어제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 화산 분화가 이렇게 멈추지 않으니까 저러다가 크게 폭발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네. 일본 기상청이 이 화산재를 분석해 봤더니 그 용암이 분출될 정도로 그런 그 화산의 폭발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화산재가 100km 밖에서 관측되면서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과 그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화산재 분출이 장기화되면 피해 규모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자, 홍 교수님, 이 온타케 화산 분화는 어떻게 좀 잦아드는 걸로 이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화쇄류가 발생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부피가 팽창을 해서 폭발과 함께 화쇄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번과 같이 안에 있는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갇혀져 있던 증기가 이제 팽창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폭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표를 덮고 있는 퇴적층의 두께하고 밀도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1년도 운전 화산이 폭발한 전례가 있는데 예. 당시에 40여 명이 또 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운전 화산 같은 경우는 표층이 그 화산재나 화산 퇴적물로 두껍게 덮여 있어서 당시에 폭발하게 될 때 그 화쇄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곳 화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화산 분화 징후가 보이지 않았던 화산이거든요. 그러다가 1980년, 90년 오면서 조그만한 이제 분화가 관측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두껍지 않은 곳에서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곳들도 굉장히 일시적으로 조금만 가졌을 때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증기가 분출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 잦아들게 될 테고 예. 안정화에 이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점점 안정화에 든다 하더라도 일본에는 화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화산들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분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활화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일본에는 110곳 정도, 110곳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활화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본의 지붕이라고 부르는 그 후지산을 포함해서 47곳 정도는 언제 폭발할지, 언제 분화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예. 합니다. 그 지난해에도 일본 남쪽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고, 그리고 후지산 역시 지난해에 진입로가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규슈의 산모 에다케 화산이 분화해서 주민 100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각 변동이 활발해져서 화산 폭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태인 교수님, 일본은 이제 이른바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이제 불의 고리에 네. 속해 있는데 이번 그 분화 직전에도 페루에서 또 뭐 지진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유난히 이제 불의 고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괜찮은 겁니까? 예, 2004년 이후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런 지진들이 연관성은 다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판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판 경계부에서는 많은 힘들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큰 지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인접 지역에 있는 이 화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 방 안에 마그마가 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점점점 우려감은 더 커져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그 강도가 센 지진들이 잇따라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은 그 규모 8.5 이상의 지진으로 봤을 때 1960년 이후로 약 40여 년 만에 발생한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연거푸 지금 10여 년밖에 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규모 8.5 이상의 지진이 6, 7회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초대형 지진들은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시기적으로 집적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예. 한번 발생하겠다 하면 인근 화산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다른 큰 지진을 유발하는 연동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10여 년 이상은 지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뭐 이렇게 불의 고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이제 그 환태평양 네. 지진대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 앞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있는 모양새긴 한데 어떻습니까? 뭐 제주도 한라산 같은 데라든지 뭐 다른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는 겁니까? 예, 백두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백두산 같은 경우는 활화산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화산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 울릉도와 제주도가 되겠는데 예. 제주도 아래쪽으로 바로 일본 열도를 뚫고 지나가는 필리핀판이 이 제주도 아래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사이즈믹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일본 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 의하면은 굉장히 뜨거운 이 불기둥이 제주도 하부에도 이제 다다르고 있는 영상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지표에서 관측을 해볼 때 제주도 이제 화산이 특별히 분화 조짐이라든가 온도가 높다든가 이런 것은 관측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굉장히 이견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필리핀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백두산은 어떻습니까?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러시아 과학자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화, 증기가 이제 관측이 됐다라는 예. 보고가 있는데요. 2006년 이후로는 특별히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거나 하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아직까지는 안정화를 찾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1903년에 최종적으로 최후 분화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화 경향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온탁해산 분화와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긴 교수, 국제부 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